퍼스텍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2% 매우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9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4.45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퍼스텍에 관한 뉴스가 떴습니다. 이게 다 천공2 덕분. 이런 폭발적인 주문은 처음입니다. 성상은 한국경제에서 4월 8일 퍼스텍 송경숙 대표 인터뷰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향후는 차세대 먹거리로는 소형 드론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퍼스텍 사업개요 찾아봤습니다. 본사는 창원시 성산구 남면로 485번지 홈페이지, 그리고 이제 회사가 소개하는 것은 국내 단일 사업 부문 방위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1975년 9월에 제1정밀공업부로 설립이 됐었다. 국가방위사업체로 지정된 이후 T-50 수리온 단거리 지대지, 지대공 유도무기,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차 등 굵직한 체계사업에 참여, 다양한 분야에서 발사 통제 장비, 구동장치, 냉각장치, 자동 소화장치 등을 개발 생산하며 퍼스텍의 기술 및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분류로는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전자 자동 제어기기, 부품, 무인항공기, 지상 통제 시스템 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유도무기, 기동화력, 항공우주 분야의 부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7,520원으로 1년 전보다 119.2%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4.45고 183% 상승했는데, 제가 경영성과 지수로 개발했다면 개발한 거 임팩트 1 나누기 BPS, 요게 141포인트가 하락했어요.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5% 이상 주주 김근수 씨가 25.28%, 김용민 씨가 17.57%, 외국인은 9.0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이 2,948억 원으로 전년보다 42.2%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71억 원으로 무려 87.5%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45.2%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매우 급등을 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률은 33.1%로 16.1%나 떨어졌습니다. 운영 경비는 4.5%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전년도와 변함없이 나타났고 스룹 영업이익은 27억 8,400만 원으로 3.5% 금액상 증가했고요. 원가외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78억 7,9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원가 회계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은 0.9%밖에 안 되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률은 3.6%로 높게 나오게 결산이 됐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 증가율과 극적인 차이가 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2024년은 실질적 적자였습니다. 스루풋상으로는 2023년도는 실질적인 적자였습니다. 13억 6,100만 원. 원가회계 손익은 영업이익이 14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추적을 해보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 제공품이 69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85억 9,500만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는 36억 증가했었고 2023년도는 110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도 359억 원, 거의 3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매출 증가율이 42%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율은 69%로 매우 높게 뛰었습니다. 전년도는 매출 증가율보다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좀 적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2025년도는 스르프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원가회계는 영업이익이 많이 낮다고 또 결산을 할 거예요. 이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제품과 제공품의 증가 마이너스 282억 5천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사용액 그래서 A, B를 합친 매출원가 재료비는 1892억 원 82.9% 크게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3년 연속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3년 연속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으로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매출원가를 낮게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여기 매출원가 재료비가 낮아지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운영경비 4.5% 감소시켰고요. 운영경비 94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21억 원을 뺀 828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72.4%로 18.2%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로서 두 자릿수 이상의 변동이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매우 큰 이 원재료 가격의 급등이라고 여기서도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를 의도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A 영역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입니다. 재고자산 증가액을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질을 칠 수 있다. 원재료 사용액은 뭐 거기 그런 것까지는 손을 안 대. 거기까지 손을 댔다가는 다음 년도 또 이렇게 조정하려면 골치 아플 거예요. 생산량하고 뭐 안 맞아 떨어지고 그럴 테니까 가장 그 분식회계 숫자 조정 내지는 조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재고자산 증감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1단계 재고자산 증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1번은 제가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거죠. 그리고 2번은 회사가 제시한 것입니다. 2025년도 3억 3,5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만 2024년도는 무려 232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글로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갭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크다.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표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극적으로 낮추어 영업이익이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것이다. 기타 년도는 품질용어로 표현하자면 일반 원인 변동 수준이긴 하나 갭은 추적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것도 추적할 단서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주석공시는 상기와 같이 입출재고 흐름 양식으로 하게 해야 그나마 추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무에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런 걸 할 겁니다. 기초 재고를 2월 재고를 써놓고 매입량, 사용량, 그 다음에 이제 뭐 평가 손실 이런 거, 타개정 대책, 그래서 출고계가 얼마다 해가지고 기말 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해야
그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 공시는 기말 재고 상태만 하니까 그 앞 단계에 뭔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1단계가 차이가 나면은 2단계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현금 흐름으로는 맞춰집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에 대하여 시청자 댓글에 회계법인 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견해를 다는 경우를 봤습니다. 뭐 손해배상 청구가 오시면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협박을 하는데 아마 관련 있는 사람 같기는 해요. 재고자산 회계감사는 제가 경험상 신입 회계사들한테 주로 맡기죠. 고참들은 재무 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현장 가서 실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대부분 시다바리들이 회계사 신입 애들이 수습 회계사나 이런 애들이 많이 오고 거꾸로 또 회사의 회계 담당들한테 물어봐도 걔들이 뭐 압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거꾸로 가르쳐 주죠. 재고 감사할 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래서 알려준다고 하는 얘기도 직장 다닐 때 조직에 있을 때 그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 언론 보도도 최근에 나왔지만 CPA 지원이 주고 있다. 결산시 때 일이 왕창 몰리고 집중 시간이 들어가는데 받는 돈은 대기업보다도 못하다. 이래가지고 뭐 우리가 무슨 전문가냐? 뭐 옛날에는 좀 무게 좀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별로 일 없다. 그들이 배운 것은 3단계 하나일 뿐인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요거 맞는다 이게요. 그런데 매출원가를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이거죠. 저처럼 물류 경력자로서 1단계, 2단계 착상을 할 역량이 있는 회계법인은 찾기 힘들 것이다. 왜냐? 이 1단계, 2단계에는 스르풋 관점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죠. 뭔가 비교 잣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원가회계 영업이익 가구의 차이 78억 7,900만 원은 PQ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298억 7,400만 원, 8.8%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39명으로 4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10명이 증원이 됐고요. 평균 임금은 6,810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간 떨어졌는데 신입사원이 대거 많이 들어오니까 신입사원들이 가장 저임금일 테니까 평균 임금이 조금 낮아진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중견기업의 임금 수준 되겠죠. 외주 가공비가 45.2%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일 만큼. 지급 수수료 18.7% 증가했습니다. 3년 연속 송경석 씨가 1960년생인데 사진 아까 봤을 때는 되게 젊게 보이는데 3년 동안 계속 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상시고용 직원이 사실은 그 조직에 충성하기 위한 길들이는 법 뭐 이렇게 했는데 딴 거 없죠. 일 성과 낸 대로 잘 평가해서 월급 많이 주면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떨어졌고요. 스르픈율도 떨어졌습니다. 일단 순 방향으로 같이 떨어지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3.4%로 0.8%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0.73으로서 1이 기준이 되면은 자신의 자산 역량이
활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그 매출채권 수급 속도가 10회전에서 5.9회전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거의 1.5회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증가한 건 좋은데 매출채권 수급 속도가 급락한 원인은 무엇일까? 이거는 사업보고서에 어떠한 데이터도 나오는 건 아니죠. 제가 이런 것도 착상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만은 옛날 그 전산시대 이전에는 수금을 했는데 회사에 입금 안 시키고 한 달 동안 돈놀이 하다가 입금시키는 놈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바로 그 기업으로 바로바로 통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수금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방산업체가 수금이 늦게 받는다. 그러면 이게 부품 납품업체니까 완성 방위산업체가 돈을 늦게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완성 방산업체는 예를 들어서 방위사업청한테 돈을 늦게 받는 건가요? 그 공급사슬 관리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업무 감사를 이런 때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별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영업사원을 속된 말로 조져봐야 되는 거죠. 왜 수급 못해? 라고. 자,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아까 급상승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로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로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는 방산이라는 이름으로 핑계를 대지 말고 지혜롭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산업은 대부분 방산을 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발전되어 온 거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업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연결됐다고 우리가 방위산업 관련해서 못 알려주겠다는 핑계거리를 줘서는 안 된다. 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기초 소재 같은 것도 우리 그 풍산에 나오는 제품들도 전부 다 그 방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풍산이 그거 가격 안 알려주냐? 뭐 원재료 구입 가격 알려주죠. 아연 가격, 황동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알 그 소재를 만들어내니까 총알도 직접 만들죠. 이제 공개되는 것도 있을 거고 비공개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입증해주고 싶은데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 입증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 분식회계의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겁니다. 반증을 해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는 내 가정 이론에 대해서 반증을 해라. 그냥 너 책임질 수 있다 얘기하지 말고 해라 말이에요. 그래서 뭐 손해배상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좋다 하자 이게요. 내만 더 유명해지지. 회사는 체면 구겨질걸요. 확신합니다. 현금 흐름 경영 평가 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31억 6,600만 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보다는 이게 많이 나오게 돼 있는데 2024년은 단기 순이익보다도 웬걸? 이건 거의 뭐 돈을 못 벌었어요. 현금 순이익으로는. 자, 2024년 단기 순이익보다 현금 순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는 단기 순이익보다 EAT가 더 높아야 한다. 대표적인 비현금 비용인 감가상각비. 비용으로 떨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현금으로 볼 때는 그거는 감가상각비는 돈이 안 나간 거니까 현금이.
실질적으로는 돈을 더 벌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EAT가 없다는 것은 원가회계 당기순이익이 조작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것으로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게 허수다 이거죠. 그 당기순이익이 2024년도께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다 빚을 갚았습니다. 전년도에는 59억 갚았고요. 그래서 이자 부채가 다 제로가 됐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6억 9천만 원인데 자기 주식 처분입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2.5배 성장했고요. 이익잉여금률 71.9%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매출이 크게 신장됐기 때문에 운영비용부터 따지질 않고 매출 재료비부터 따졌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무려 87.5%였는데 중동 전쟁 좀 끝나고 뭐 등등 해가지고 30% 정도만 매출 재료비가 올라간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매출 재료 비율이 아까 그 가격들이 막 올랐죠. 그래서 재료 비율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르푼율은 조금 낮췄고요. 3.31%를. 그렇게 해서 1660만 원 선으로 억선으로 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경비로는 4.5%가 줄었는데 12%가 증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스르프상 그렇다는 얘기죠. 원가회계가 아니고. 그러면은 이것을 목표로 스르푼율 30%로 나누면은 유사하게 3,656억 원의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으로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은 쪽으로 도전적으로 3,660억 원 요거를 이 천궁2에 들어가는 유도무기 부품 1kg 가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36만 6천 원에 팔기로 했다. 그러면은 3,416원 남는다. 36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3,400원 남으면 그게 장사냐? 방산 제품들은 좀 마진이 좋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연구개발도 더 하고 그럴 텐데. 그러면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어떡할 거냐. 재고 회전율이 3.9회전인데 좋다. 4회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은 판매 단가는 37만 5,763원으로 인상 효과를 나타내서 운영 경비 더 노력을 했으니까 0.8%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416억 원에서 5,567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는 매출이 30%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는 만큼 생산 재료비도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고 증감 여부는 41%가 증가했었는데 30% 감소할 경우 재고가 30%가 증가할 경우 그렇게 각각 예산을 뽑아봐야 됩니다. 매출원가를 했는데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버리죠. 총 제조 비용보다. 그러면 동일한 이 목표, 영업이익 목표를 갖는다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42만 원으로. 그 재고가 30% 감소한다면은 37만 8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견적을 낼 거다 이거예요. 재료비 28만 5천 원, 가공비 9만 2천 원, 판매관리비 12,500원, 합계가 원가가 38만 9,500원이니까 마진은 13,000원만 붙인다. 그러면 40만 2,500원에 팔릴 것이다.
아마 이 완성 방산업체에서 또 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40만 원에 팔 요량으로 견적을 이렇게 냈는데 뭔 얘기냐? 그쪽에서 볼 때는 36만 6천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이 가격으로 수주하면은 적자가 나버립니다. 원가 회계는 그 구조상. 그래서 매출 노력을 2.7% 더 해본들 적자를 면면하고 오히려 늘어나 버린다고. 재고가 감소해 버리니까. 재고 감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가에게는 재고를 증가시켜야 이익이 나오는 거로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36만 6천 원에 팔면은 스루풋은 3,416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이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되면은 재고 감소 시에는 41,400원이 적자고 재고 증가 시에는 415원이 흑자인데 추가 판매를 하면은 더 추가 생산 안 하고 있는 재고만 더 팔았다. 그렇다면은 영업이익이 더 줄어버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참 이상한 세계죠. 차관 전제 조건이 매출 원가 전제 조건이 이건 잘못된 세계라고 제가 누누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 시청자분들한테 쇠뇌 공작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 전환을 지금 해야 된다. 지금까지 사고방식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원가 회계가 필요 없는 경우 이유를 나름대로 좀 학문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또 제닛 옐런 언니가 중국 공산당한테서 과잉 생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재고를 높이지 말라. 그 재고가 높아지면 당신들 덤핑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충고를 줬는데도 그 시진핑어가 말을 안 듣고 바이든 정권 시절에 가가지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뭔가 연설하는 그런 거였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때 중국 죽이기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로스차일드 여사가 또 원흉이기도 합니다만 ESG 이런 거 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해다 보니까 워싱 그린이 되죠. 그린워시가 돼가지고 페인트 칠만 했다 이거예요. 페인트 칠만. 실질적으로는 뒤에는 안 하고. 원가 회계 같은 상상이 들기 때문에 원가 회계를 이 로스차일드 여사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은 스루풋 회계하는 기업한테 대출해 주겠다. 그 차입금이 없는 데는 우리는 참 그런 회사는 안 좋아해요. 나름대로 왜 우리가 그 차입금을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우리도 그 이자 장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빚을 다 갖고 나면은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우리는 당신들한테 신경 안 써갔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차입금은 가져가는 거를 금융권에서는 좋아할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도 장사를 하게 좀 해줘야지. 왜 빚을 다 갚으면 포스텍이 지금 빚을 싹 갚았거든요. 그 은행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익은 낮다고 그렇게 결산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자, 제가 이런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이렇게 비유를 해본 겁니다. 미디어 확장, 의료의 발달, 원가의 확장으로 우리의 두뇌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는 스루풋 회계를 치료로 하자는 얘기고 비유를 들어서 저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가 아프면 빼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철, 틀니, 임플란트 이런 거로 해 나가듯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유를 해봅니다. 완전 저도 편집증 환자죠. 편집증을 코이노이아라고 그러던가 그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